5분 건강강좌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배에서 볼 수 있는 통증 중에 생리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생리통은 매달 힘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격달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괜찮은데 이번 달 좀 힘들었더니 생리통이 생겼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 한 달간의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받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몸 상태들이 반영되는 게 생리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월경은 작은 출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작용하는 호르몬도 비슷하고요. 실제로 동맥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몸에 생각보다 많이 이제 무리를 주게 되고 그래서 작은 출산이다 생각하시고 좀 잘 관찰하고 좀 몸도 잘 돌봐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뭐 호르몬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기간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도 또 몸의 증상도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생리할 때 보통 하루 이틀 아픈 게 제일 크죠. 이게 이제 프로스토글란딘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좀 통증을 억제해주는 한약 쪽으로 좀 속을 달래주는 그런 통증을 달래주는 한약으로 좀 쓰게 되고요. 생리가 끝났는데도 좀 부으면서 몸이 무겁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리통이 이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쪽 관련된 약을 쓰게 되고 또 배란 이후에 생리 전까지 이때가 주로 이제 생리 월경적 증후군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타나죠. 막 짜증도 나고 뭐 얼굴에 뭐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몸도 무겁고 변비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쓰게 되는데 주의할 거는 요 기간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자가면역질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생리통에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일 흔한 건 이제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, 막 심하면 허벅지까지 이제 쑤시면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 변비나 설사가 이제 있기도 하고 또 얼굴에 뭐가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두통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소화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붓는 분들도 계시고 손발 찬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게 좀 양상이 나타냅니다. 한마디로 좀 약한 부분에 더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은 기능성과 기질성이 있는데 기능성은 주로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많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결혼했더니 아기 낳았더니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하는 경우는 한마디로 자궁이나 난소에 다른 질환이 없었던 거예요. 그리고 뭐 호르몬의 변화나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치료를 해주면 되고요. 기질성 월경 곤란증은 이제 30대 이후에 좀 연세가 들어서도 이제 자궁이나 난소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런 월경통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. 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생리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으로는 뭐 많이 있는 게 자궁근종, 자궁성근종,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증, 또 난소낭종, 자궁경부협착 이런 질환들이 주로 생리통을 나타낼 수 있고 뭐 출혈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생리통이 있을 때 특히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생리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 달간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.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몸을 관리했는지 또 마음은 얼마나 보살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제 불통즉통 해서 어디가 통하지 않는 데가 있으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관계에서든 마음에서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에서도 통하지가 않는 데가 있으면 몸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생리통 있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일기도 써보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이제 월경의 지혜라는 게 있는데요. 뭐냐면 달이 차고 기울듯이 몸에서도 이제 배란과 생리를 기점으로 해서 쭉 순환이 돼요. 그래서 이런 주기가 있는데 특히나 배란기 전후로 해서는 기분도 좀 좋고 몸도 좀 가볍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일을 벌릴 때 좀 창의력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더 속도를 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로 이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생리 전 좌우 이제 전후로 해서는 그때는 몸도 많이 가라앉고 또 생각도 좀 잘 이제 침잠한다고 하죠. 생각도 좀 가라앉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. 내가 뭔가 관계에서 정리할 건 없는지 또 일을 너무 많이 버려놓은 건 아닌지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 중에서 좀 버려야 될 건 없는지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은 시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주기를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들쭉날쭉할까?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지? 막 이렇게 자책하실 게 아니라
이런 자연스러운 주기로 받아들이고 그런 주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또 실제로 이래도 또 사람 관계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먹는 거에 관련해서는 유제품이나 육류, 찬 음식, 그다음에 단 음식, 밀가루들이 오히려 통증에 좋지가 않아요. 생리통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밀가루 음식보다는 이제 밥 잘 챙겨 드시고 그런 게 좋고요. 그다음에 하나는 요즘 생리대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면생리대를 계속 썼는데요. 면생리대로 써서 이제 그 생리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관리하기가 괜찮아요. 그래서 용기 내서 이제 양 많은 날을 처음부터 시작하기 그러시면 양 적은 날부터 이제 뭐 하루 이틀씩 써보다가 좀 늘려가시면 훨씬 더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생리통이 있을 때 막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을 적절히 해주시는 게 훨씬 이완에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고양이 자세라든지 뭐 코브라 자세, 또 골반을 벌려주는 이런 나비 자세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이완이 되기 때문에 좋으니까 가볍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예방법으로는 한마디로 이게 요약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. 음식도 좀 따뜻하게 먹고 물 한 잔도 좀 따뜻하게 마시고 배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뭐 찬 음식이나 수영 같은 거는 이제 수영 그 생리 전후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몸에 순환이 잘 되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 3개월을 봐요. 그래서 3번의 월경을 지나는 동안 변화를 봐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그래서 뭐 한 달에 보름치식만 처방할 때도 있고 뭐 이제 기저 질환이 있으면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.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쭉 이제 생리통이 줄어들면은 그 다음에는 경옥고가 그 다음 조리하기로는 좋습니다. 그래서 길게 이렇게 몇 달씩 챙겨서 드시면 또 이제 생리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리하는 데 좋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논문으로도 워낙 한약이 좋다는 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으면 생리통이 이렇게 줄어들더라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도 다 근거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생리통이 있다. 주변에 뭐 내 딸이, 내 손녀가 생리통이 있다.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어깨동무요. 네, 손 꼭 잡고 어깨동무 오셔서 꼭 치료 받길 바랍니다. 오늘 진료 잘 받으시고요. 건강하게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